우리 교재 38페이지에 그 배열 수식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배열 수식이란 표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의 집합인 그런 배열의 성질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수식인데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하는 그러한 수식. 저번에 한번 써본 적 있죠? 네, 아마 그때 뭐 트랜스포즈 함수나 프리퀀시 함수 이런 거 써본 적 있을 거예요. 네, 배열 범위라는 것이 일단 array, 배열이 영어로 array고 표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셀 여러 개를 잡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A1에서부터 A10 셀 여러 개를 잡았을 때 그런 게 배열이 되거든요. 아니면은 이런 집합 기호를 써가지고 내가 뭐 1, 2, 3 이렇게 값을 넣어줬을 때 그런 게 또 배열이 될 수 있고요. 데이터 집합 셀 여러 개를 잡았을 때 그런 값들의 집합이 배열인데 그런 배열 범위에다가 동시에 식을 적용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한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하는 수식이 저번에 뭐 트랜스포즈는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뭐 이렇게 괄호 안에 표 범위를 넣었을 때 그 표의 행과 열을 뒤집는 그런 일을 했었잖아요. 그거 할 때 다 잡고 했었죠. 셀 여러 개를 다 잡아놓고 했었잖아요. 동시에 계산을 넣으려고. 그런 일을 할 때도 쓰이고 지금 현재 이 38페이지에 나오는 관련 공식들을 보시면은 배열 수식 관련 공식들 조건이 막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sum 안에서 조건이, max 안에서 조건이, average 안에서 조건이 이게 일반 수식에서는 원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sum은 합계를 구하는 함수지 조건을 따로 주는 함수 아니잖아요. 근데 배열 수식을 써보면 조건을 줘서 대응되는 위치값을 계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하는 배열 수식을 쓰는 주된 이유는 바로 조건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항상 커마 1급 시험에는 배열 수식 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배열 수식 쓰는 이유가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조건에 대응되는 위치값을 계산시키려고 배열 수식을 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일반 수식이 아닙니다. 맥스 안에서 조건 들어가고 뭐 메디안 안에서 뭐 다른 데서도 막 조건이 쓰입니다. 뭐 매치 안에서도 조건을 쓸 수 있고 뭐 맥스 안에서 조건을 쓸 수도 있고 뭐 인덱스 안에서 조건을 쓸 수도 있고 하여튼 이게 편하게 조건을 마음껏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일반 수식으로 줄 수 없는 그런 조건들도 배열 수식을 써보면 마음껏 조건을 만들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응되는 위치값을 또 계산시킬 수 있다 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관련 공식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39페이지에 가보면 39페이지에 커말 실기 3강 자료에 연습 13번을 열어가지고 같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배열 수식 관련 공식들을 한번 배워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커말 실기 3강 자료입니다. 엑셀 연습 실기 3강 자료에 연습 13번 파일을 한번 열어보시고요. 배열 시트에서 직책이 대리인 사람들의 수당 합계를 sum을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22셀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22셀에다가 직책이 대리인 사람들의 수당의 합계를 sum을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하랍니다. 문제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반드시 이걸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앞에 그 관련 공식에서 제일 첫 번째 공식, 그러니까 앞에 이 38페이지 관련 공식에서 제일 첫 번째로 나온 이 공식을 써볼 겁니다. 조건 해가지고 곱하기 계산 범위. 여기서는 실제로 곱해라는 뜻이 아니라 조건에 대응되는 위치값을 계산시켜라.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 공식을 써가지고 작성을 해볼게요. 이 12셀에 와서 이 공식으로 합니다. 는 sum을 선택하고 sum은 지 혼자 조건을 줄 수가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배열 수식에서
자기 혼자 조건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건에 대한 가로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썸 안에서 조건에 대한 가로, 녹색 가로 열어가지고 이렇게 조건을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썸의 가로 안에서 가로를 하나 더 여세요. 조건에 대한 가로를. 그리고 조건은 이제 직책이 대리냐 하는 게 조건이죠. 일반 수식 같으면 이렇게 셀 하나만 딱 찍어서 2, 3만 찍어서 뭐 이꼴 대리냐 이렇게 물어보겠지만 배열 수식은 셀 하나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하는 배열 수식은 셀 여러 개 동시에 계산을 넣는 거기 때문에 조건을 줄 때도 이렇게 배열 범위를 쭉 잡아서 딴 게 배열이 아니라 이게 배열이에요. 이렇게 배열 범위를 쭉 잡아서 이 배열 범위에서 대리인 것들을 다 찾아라.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고요.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을게요.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고 저처럼 이렇게 이제 가로를 닫았으면 녹색 가로 닫았으면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오면 되거든요. 곱하기 이후에 대응되는 위치 값을 계산시켜라 하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곱하기 이후에 이제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으시겠습니까? 네, 수당의 합계를 구할 거니까 G3에서부터 G10 범위를 쭉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대리들이 정말 있는 위치에 대응되는 그 위치에 수당의 합계를 더하겠어.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 배열의 개수도 맞아야지 서로 이 배열의 개수가 맞아야지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대응되는 위치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더 잡히고 막 덜 잡히고 이러면은 맞게 계산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이렇게 해보면은 계산이 맞게 이렇게 막 안 나오는 그런 경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계산이 맞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범위가 잡히면 그래요. 서로 배열의 개수가 맞아야지. 서로 이 배열의 개수와 이 배열의 개수가 서로 맞아야지 계산이 잘 나오게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주세요. 직책이 사원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13셀에 와가지고 직책이 사원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구할 건데 여기서 아까 관련 공식에서 기본 공식이 일단 이거였잖아요. 썸으로 조건 줘가지고 그 대응되는 위치 값을 계산시켜라.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는 실제로 곱해라는 뜻이 아니라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대응되는 위치 값을 계산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근데 이번에는 그 썸으로 개수를 구하는 일을 할 거거든요. 썸으로 개수를 구하는 공식이 이건데 어때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딱 하나가 다르잖아요.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주고 있습니다.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넣으면 개수가 나온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한번 해보면 압니다. 네, 똑같은데 계산 범위 대신에 1만 주면 if을 동반한 배열 수식도 마찬가지. 계산 범위 대신에 1만 주면 개수가 나온다. 썸으로. 썸은 원래 합계를 구하는 함수지 개수를 구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배열 수식을 써보면 썸으로 개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 공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은 이 공식으로 해볼 건데 여기 이 13셀에 와서 는 썸을 선택하고 조건에 대한 가로가 열려야 돼요. 네,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썸은 지 혼자 조건을 못 주니까 조건에 대한 가로가 열려서 배열 범위에 조건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조건은 직책이 사원이냐 하는 거 물어볼 수 있죠. 직책의 배열 범위를 쭉
잡고 이렇게 딴 게 배열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셀 여러 개를 잡으면 이게 배열입니다. 이런 배열 범위에 동시에 계산을 하려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하는 거고 이 범위에서 이꼴 4원 쌍따옴표 안에 4원 조건에 대한 가로를 닫고 만약에 아까 위의 문제처럼 뭐 사원인 사람들의 수당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 곱하기 해가지고 계산 범위로 수당의 범위를 쭉 잡으면 그 사원이 발견되는 위치에 이런 사원이 발견되는 위치에 그 대응되는 수당의 합계를 구하겠어. 그런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계산 범위를 이렇게 수당으로 잡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뭘 쓸 거라고요? 여기다가 1을 줄 거예요. 1을 쓰면은 그냥 그 대응되는 위치에 1씩 들어가서 수당을 더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씩 이렇게 들어가서 그 1의 합계가 나오면 그게 바로 개수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1을 주고 썸에 대한 가로를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보세요. 그러면 인원수가 나왔습니까? 네. 3명 이렇게요. 그러니까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주면 그 대응되는 위치에 1씩 들어가서 1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개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4번도 직책이 사원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썸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관련 공식을 보면 앞에 38페이지 관련 공식을 보면 계산 범위 대신에 역시 1을 주고 있고요. value if true일 때는 1씩 더하고 value if false일 때는 0씩 더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솔직히 뭐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때 0씩 더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0이 더해지든 안 더해지든 아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건 생략을 하셔도 됩니다. 컴마 0 부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는 걸로 하고 이 공식을 써가지고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편하게 하는 게 좋은 거니까. 그럼 이 공식으로 할게요. 문제에서 썸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F13 셀에 오셔가지고 는 썸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if가 따라 붙고 여기서 조건이 바로 나올 수 있죠.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기본적으로 조건을 하나 바로 줄 수 있습니다. if의 특성상 조건이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직책의 배열 범위를 쭉 잡고 이 범위에서 이꼴 4원인 거 있느냐 조건을 주고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컴마 찍고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 내가 사원인 사람들의 뭐 기본급의 합계를 구하겠다라고 한다면 컴마 이후에 기본급의 범위를 쭉 잡으면 되겠지만 우리는 여기다 1을 줄 겁니다. 네. 1을 주면 그 사원인 사람들이 발견되는 위치에 1씩 들어가서 그 1의 합계를 구해라. 그런 말이 되는 거고 책에 아까 공식은 컴마 0으로 또 뒤에 value if false일 때 0을 주는 게 나왔잖아요. 그거는 사원이 아니면 이제 value if false면 0씩 더해라고 대리들은 뭐 빵씩 더해라 이런 게 되는데 그거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if에 대한 가로와 썸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보세요.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지. 그 다음 계속해서 5번인데 그 5번은 직책이 사원인 사람들의 인원수를 count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G13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원래 count가 뭐의 개수를 구하죠? count도 있었고 count A, count blank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count는 뭐의 개수를 세알립니까? 숫자만 세알릴 수 있다 하는 거 아시죠? 카운트 A는 뭐 비어있지 않은 셀 모두 세알리고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카운트의 특성상 이 계산 범위를 잡을 때 반드시 숫자로 잡아야 돼요. 뭐 숫자 범위가 없다면 잡을 숫자 범위가 없다면
다 텍스트 범위로 막 돼 있고 막 그렇다면 뭐 그냥 1을 넣어도 돼요. 아까 썸처럼. 근데 얘는 더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1을 넣든 뭐 0을 넣든 2를 넣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숫자만 들어가기만 하면 그거에 대한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카운트는 보시면 자기 혼자서 구하는 if 없이 구하는 공식이 없죠. 에버리지도 그래요. 에버리지도요. if 없이 구하는 공식 없어요. 꼭 if를 동반한 배열 수식으로만 쓸 수 있어요. 카운트하고 에버리지는 유독 그래요. 다른 함수들은요. 썸처럼 자기 혼자서 배열 수식 줄 수도 있고 또 if와 함께 배열 범위의 조건을 줄 수도 있는데 다 썸은 뭐 썸뿐만 아니라 뭐 맥스, 민, 뭐 여기 안 나오는 라지 뭐 다 되거든요. 뭐 매치 뭐 다른 함수들도 다 배열 수식 쓸 수 있어요. 근데 유독 자기 혼자서는 배열 수식을 못 쓰는 카운트, 에버리지 이거는 좀 외워 주셔야 돼요. 네. 그 필기 시험 같은 데서도 카운트 지 혼자서 배열 수식으로 막 작성되고 있더라. 그러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네, 카운트는 꼭 if를 동반해야지만 배열 수식으로 쓸 수 있다. 에버리지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뭐 필기 시험에서는 하여튼 그렇게 여러분이 카운트 에버리지는 꼭 if를 동반한 배열 수식을 쓴다는 것을 알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고 실기 쪽은 솔직히 뭐 문제에서 카운트와 if를 사용해라 뭐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해라 이렇게 나와 주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또 헷갈리진 않겠지만 네. G13에 와서 그럼 이 공식을 써가지고 작성해 보겠습니다. 는 카운트를 선택하고 그 다음 if가 따라 붙어야 되고 무조건 카운트나 에버리지는 if를 동반해야지만 배열 범위의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조건은 직책이 4원이냐 아까랑 똑같이 직책의 배열 범위를 쭉 잡고 이 범위에서 equal 4원 그 다음에 컴마 해가지고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 제가 만약에 컴마에서 계산 범위로 사원인 사람들의 성명을 헤아려라 해가지고 성명의 범위를 쭉 잡으면 잘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카운트는 숫자만 헤아리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를 제가 잘 닫고 두 개 잘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해봐야 이렇게 제가 지금 키보드가 약간 이상해서요. 하여튼 이렇게 안 된다고 네, 그냥 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한자 네, 뜨고 있는데 이게 빵명 이렇게 나와요. 네, 아무튼 이렇게 카운트 해가지고 제가 그 if 해서 조건이 직책이 4원이냐 하는 거였죠. 이 범위에서 이렇게 4원, 컴마 계산 범위로 이렇게 성명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마무리하면은 네, 빵명 그렇게 나오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성명의 범위를 잡지 말고 네, 컴마 이후에 뭐 이렇게 수당의 범위를 잡는다든지 저처럼 이렇게 수당의 범위를 잡는다든지 뭐 기본급의 범위를 잡는다든지 이렇게 숫자 범위를 잡아봐요. 숫자 범위를. 아니면 숫자 범위 잡기 싫으면 1을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서 if에 대한 가로와 카운트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죠? 네, 잘 나오게 될 거예요.
네, 이렇게 숫자 데이터 범위를 잡는 게 중요해요. 수당의 범위를 잡든 뭐 급여총액의 범위를 잡든 이렇게 숫자 데이터 범위를 잡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야지 잘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잘 나왔고 그 다음에 부서가 총무팀인 사람의 기본급의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F14셀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데 이제 단지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이렇게 또 구하는 거고요. 여기서 F14셀에 와서 는 에버리지를 선택하고 그 다음 if가 따라 붙고 그리고 조건이 부서가 총무팀이냐 하는 거죠. 부서에 해당하는 범위 쭉 잡을게요. D3에서부터 D10 그 다음 범위에서 이꼴 총무팀 쌍따옴표 안에 총무팀 이렇게 조건 주고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는 어딜 잡을까요? 앞에 에버리지로 기본급의 평균을 구할 거죠. 그럼 컴마 이후에 기본급의 범위를 쭉 잡습니다. F3에서부터 F10 범위 그렇게 해서 if에 대한 가로와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한 거고요. 계속 이어서 또 이번에는 7번인데 부서가 기획팀이면서 수당이 15만 원 이상인 사람의 급여총액의 합계를 썸을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G15셀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 두 개죠. 부서가 기획팀이냐 또 수당이 15만 원 이상이냐 그 조건 1, 2를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의 급여총액의 합계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조건이 두 개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공식은 앞에 38페이지에 보시면 밑에 쪽에 나와요. 38페이지 밑에 배열 수식 관련 공식 2를 보면 아까랑 똑같이 가는데 조건 1 나오고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중간에 요게 하나 더 추가된 거죠.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조건 3 배열 수식의 또 특성상 조건을 여러 개 줄 때도 많이 있거든요. 조건 막 3개씩 4개씩 주는 경우도 있고요. 시험에서. 배열 수식의 장점입니다. 조건을 여러 개 줄 수 있다.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조건 3 계속 나올 수 있고 지금은 이 공식을 써가지고 작성을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데 중간에 곱하기 조건 2가 더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G15셀에 와서 이 공식으로 합니다. 는 썸을 선택하고 조건에 대한 가로를 열고 먼저 부서가 기획팀이냐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럼 부서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을게요. D3에서부터 D10 범위를 잡았고 이 범위에서 이꼴 기획팀 가로 닫고 곱하기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수당이 15만 원 이상이냐 하는 거죠. 그럼 수당에 해당하는 범위도 쭉 이렇게 잡고 이 범위에서 또 크거나 같니 15만 원 조건 2에 대한 가로 닫고 이렇게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그리고 나서 곱하기 이후에 if가 없는 배열 수식이니까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대응되는 위치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앞에 있는 썸으로 네, 계산을 할 범위는 급여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죠? 네, 그럼 곱하기 이후에 급여 총액의 범위를 쭉 잡습니다. 저처럼 H3에서부터 H10 범위를 잡고 이렇게 해서 썸에 대한 가로를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보시죠.
안 나온 사람은요, 괄호를 잘 봐야 될 거예요. 썸에 대한 괄호 안에서 이 조건에 대한 이 녹색 괄호가 열렸는지. 그래서 조건 1 이렇게 부서기획팀 그다음 곱하기 조건 2 수당 25만 원 이상 이렇게 갔는지 괄호를 잘 봐야 돼요.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이렇게. 네, 다음 계속해서 직책이 사원이면서 수당이 15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의 평균을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76에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개죠? 그리고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니까 아까 전에 우리 에버리지와 if를 사용한 조건이 하나일 때 공식에서는 if가 조건을 바로 줄 수 있는 함수라서 조건이 이렇게 바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조건이 두 개 이상 되면 if도 조건 두 개는 못 주거든요. 그 밑에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if 가로 안에서 또 조건에 대한 가로가 또 열려서 이제는 if가 조건 두 개는 못 주니까 핑크색 가로까지 이제 열려가지고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가야 됩니다. 하여튼 if 안에서도 조건이 두 개 이상 되려면 이렇게 가로를 또 열어가지고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간다. 그래서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이렇게 나온다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공식으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if를 사용한 조건 두 개일 때 공식 이 공식으로 할 거고요. 여기 G16셀에 와서 는 에버리지를 선택하고 다음 if가 따라 붙고 조건이 하나면 바로 적겠는데 조건이 두 개라 가지고 if의 가로 안에서 또 핑크색 가로 이렇게 분홍색 가로 열어서 조건 1이 직책이 사원이냐 하는 거 직책의 배열 범위를 쭉 잡고 범위에서 equal 사원 조건에 대한 가로 닫아야 돼요. 핑크색 가로 닫혀야 되고 그 다음 곱하기 이후에 이제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수당이 15만 원 이상 수당에 해당하는 범위도 쭉 잡고 또 크거나 같니 15만 원 조건 2에 대한 가로도 닫고 가로를 잘 보면서 하세요. 헷갈리니까 이 핑크색 가로가 이렇게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컴마 찍고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네, 급여 총액의 합계를 구할 거죠. 그럼 컴마 이후에 급여 총액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if에 대한 가로와 에버리지에 대한 가로까지 가로를 닫을 때도 색깔이 있거든요. 녹색, 검정색 이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을 잘 보면서 네.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 해보시면 되겠네요. 잘 나왔는지 결과가 안 나온 사람은 if의 가로 안에서 이제 핑크색 가로가 열렸는지 가로를 잘 봐야 돼요.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간 겁니다. 가로 때문에 보통 잘 안 되거든요.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9번은 직책이 대리거나 수당이 2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의 합계를 썸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G17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G17에는 또 조건이 두 개인데 직책이 대리이거나 수당이 20만 원 이상인 사람들의 급여 총액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나면은 뭐죠? 이거나 오하죠. 앞에 그 관련 공식 2는요 전부 AND 조건이었거든요. 방금 우리 했던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거 AND 조건인데 조건 1 곱하기 조건 2는 AND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더하기로 바꾸면 조건 1 더하기 조건 2로 바꾸면 오화 조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배열 수식에서 곱하기는 AND 조건 하지만 더하기는 오화 조건으로 또 조건과 조건 사이에 넣어줄 때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 실제로 컴퓨터가 곱하기를 AND 연산을 곱하기로 하고
O와 연산은 더하기로 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and는 곱하기로, O와는 더하기로 쓰는 경우가 다른 데서도 많아요. 그리고 오화 조건을 쓸 수 있는 거는 배열 수식에서 if를 동반한 배열 수식으로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지도 않았죠. 앞에 교재에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방금 했던 거에서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꾸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해볼게요. 이 공식으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G17에 와서 또 는 썸을 선택하고 if가 따라 붙고 if의 가로 안에서 조건이 두 개라 가지고 조건에 대한 가로까지 핑크색 가로까지 열어야 되고요. 조건 1이 직책이 대리냐 하는 거죠. 그럼 직책의 배열 범위를 쭉 잡고 이 범위에서 equal 대리 조건에 대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네, 더하기 곱하기가 아니라 플러스 오화 조건이라서 더하기로 해주셔야 돼요. 그럼 플러스 더하기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수당이 20만 원 이상이니 그럼 수당에 해당하는 범위를 쭉 잡고 또 크거나 같니 20만 원 조건 2에 대한 가로 닫고 그리고 나서 컴마 이후에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네, 급여 총액 컴마 이후에 급여 총액의 범위를 잡고 if에 대한 가로와 sum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보시면 됩니다. 네, 오화 조건이라서 이렇게 조건 특히 뭐 if에 대한 가로 안에서 안 나온 사람은 조건에 대한 이 핑크색 가로 잘 열렸는지 가로 때문에 보통 안 되니까 조건 1 더하기 조건 2 이렇게 20만 원 이상 잘 적었는지 이렇게 해서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가로를 잘 봐야 돼요. 이제 이 공식들 기본 공식들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배열 수식 문제들도 풀 수 있거든요. 40페이지의 배열 실전 시트에서 하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의 배열 실전 시트에서 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먼저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표 4를 이용해서 부서별 연습일의 평균을 표 1의 C3에서부터 C6 영역에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average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하네요. C3에서부터 C6 배열 실전 시트에 와가지고 여기에 한번 와보세요. C3에서부터 C6에 왜 배열 수식을 쓰는 거죠? 여기에는 문제에서 average와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라고 했잖아요. 왜 배열 수식을 써야 됩니까? 네, 부서가 관리과인 사람들만 연습일의 평균을 구하겠어. 부서가 기획실인 사람들만 연습일의 평균을 구하겠어. 그냥 연습일의 평균을 무작정 구하는 거면 일반 수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얘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아까 배열 수식을 쓰는 주된 이유가 이 조건을 주기 위해서 라고 했지 않습니까? 부서가 뭐 관리관이 기획실이니 이런 조건을 줘서 그 조건에 대응되는 위치값을 계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써가지고 아까 우리 썼던 이 공식을 써가지고 작성하면 되겠네요. C3에 와서 는 average 선택하고 그 다음 if가 따라 붙어야 되겠죠. if도 선택하고 조건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서가 관리관이 하는 조건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조건을 쓰면 되겠네요. 부서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을게요. B14를 찍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아래쪽 방향키 눌러보시면 첫 번째 셀을 딱 찍은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아래쪽 방향키를 딱 눌러보시면 한 번에 쭉 범위를 잡을 수 있죠. 그죠? 아니면 뭐 쭉 드래그해서 무식하게 쭉 잡아도 상관없죠. 단 이 범위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범위는 F4번 절대 참조를 해야 되겠네요.
갑자기 왜 제가 아까 안 하던 짓을 갑자기 왜 하는 걸까요? 이거 채우기 하실 거죠? 그죠? 아까 앞에서는 채우기 안 했죠, 우리? 그냥 하나씩만 구하고 끝, 하나씩만 구하고 끝. 그럴 때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움직일 일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구하고 채우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또 얘가 막 밑으로 뭐 내려가고 내려가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채우기 할 때는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절대 참조를 해야 되나. 이 범위에서 이꼴는 관리과인 거 있느냐? 여러분이 만약에 관리과라고 적으시면 쌍따옴표 안에 관리과라고 적으면 밑으로 채우기 해도 관리과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옆에 있는 B3을 찍을 거예요. B3을 찍고 상대 참조로 냅두면 되겠죠. 네, 그러면 밑으로 채우기 할 때 같이 기획실로 사무처로 홍보팀으로 바뀌겠죠. 네, 조건은 이렇게. 그 다음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네, 앞에 average로 계산을 할 범위는 연습 1의 평균을 구할 거기 때문에 컴마 이후에 연습 1 성적 범위를 쭉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E14에서부터 E38까지 쭉 잡고 이 범위도 어떻게 할까요? 네, 절대 참조 F4번 눌러야 돼요. 얘도 뭐 밑으로 내려가고 내려가고 이러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if에 대한 가로와 average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네, 그냥 엔터하면 오류밖에 안 뜹니다. 그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꼭 마무리를 해주세요.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지. 저처럼 이렇게 잘 나와야 되겠는데 사람들이 또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면 지금은 잘 나왔는데 이렇게 채우기를 했을 때 뭔가 잘 안 나온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칸이 지금 다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다 잡혀 있는데 위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바로 막 편집을 하는 거죠. 여기서 뭐 내가 절대 참조 안 했구나 막 이렇게 편집해서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돼요. 다 똑같아져 버리죠. 네. 다 잡아놓고 동시에 적용하는 뭐 저번에 배웠던 프리퀀시나 트랜스포즈 이런 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하나씩 바뀌면서 조건이 바뀌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 이거 지워지지도 않아요. 일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걸 지울 수도 없어요. 밑에 거를.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혹시 했다면 실행 취소로 돌리는 것이 제일 빨라요. 컨트롤 Z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몰라 하는데 이거 안 지워지니까. 네, 그럴 때는 실행 취소, 컨트롤 Z로 돌리고 다 똑같아져 버리는 실수를 했을 때는 하나만 딱 찍어놓고 편집을 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배열 수식에서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볼게요. 방금 40페이지에 1번까지 했죠. 배열 실전 시트에서 2번 문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40페이지의 2번 문제 표 4를 이용해서 부서별 인원수를 표 1의 D3에서부터 D6에 계산하여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부서별 인원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sum과 if 함수와 n% 연결 연산자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인원수 구할 때 그 sum과 if 써가지고 인원수 구해봤죠? sum으로 개수 구하는 거. 네, 아까 그 공식으로 작성하면 될 것 같네요. n% 연결 연산자는 어저께도 우리 배웠는데 연결 연산자 아시죠? 앞뒤에 다른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키는 연결 연산자였죠? 어제도 이렇게 는 해가지고 누구 뭐 n% 쓰고 뭐 뒤에 뭐 바보 이렇게 적으면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는 딱 붙어서 연결되는 연결 연산자였죠. 일단은 우리 이 공식을 써가지고 인원수를 구하는 거 해봅시다. 네, 여기서 D3셀에 오셔서 이 공식으로 할 겁니다. 아까 계산 범위 대신에 1을 주면 개수가 나온다 했었죠. 는 sum을 선택하고 다음 if가 따라 붙고 그리고 조건이 아까랑 똑같은 조건이네요.
여기는 부서가 관리과냐 하는 게 조건이죠. 관리과들의 인원수를 구하는 거니까 똑같이 부서의 배열 범위 B14에서부터 B38을 잡고요. 물론 이 범위는 절대 참조가 필요합니다. F4번 눌러가지고 절대 참조하시고 이 범위에서 이꼴 관리 옆에 있는 B3 아까랑 같은 조건이에요. 그 다음 컴마 해서 내가 관리과 사람들의 연습 1 성적의 합계를 구하겠어. 그런 거면은 컴마 이후에 연습 1 범위를 막 쭉 잡겠죠. 그러면 그 범위에 뭐 합계도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인원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1을 줄 겁니다. 1. 그러면 관리과가 발견될 때마다 그냥 1씩 더해라. 1씩 더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if에 대한 가로와 sum에 대한 가로까지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 해주세요. 8명이 나왔습니까? 네. 근데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여기 뒤에 명을 붙이라고 했죠? 문제에서. 아까 n% 연결 연산자를 써가지고요. 이걸 써가지고 이제 명을 붙이는 일을 하면 돼요. 네. 우리가 지금 구한 이 sum과 if를 사용한 배열 수식으로 구한 이 값은 이제 그냥 숫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숫자, 뭐 8이 나왔잖아요, 방금. 그러면은 뒤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n% 쓰고 그 뒤에 쌍따옴표 안에 명 해가지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뒤에 n%를 쓰세요. 뭐 한 칸 띄우고 안 띄우고는 여러분 자유예요. n%는 딱 붙여 써도 되고 뭐 띄어서 써도 되고 상관없는데 n% 이후에 쌍따옴표 안에 명은 쌍따옴표 안에 넣어주셔야 돼요. 꼭.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그냥 숫자 8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n% 쓰고 뒤에 이제 명을 또 이렇게 붙여라.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엔터 하면 될까요? 이게 배열 범위의 데이터 배열 범위에 동시에 계산 들어가는 건데 이 배열 범위에 동시에 계산을 하려면은 동시에 조건 주는 건데 그냥 엔터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른 채로 엔터 해서 이렇게 배열 수식으로 잘 마무리가 되는지 위에 여기 이런 표시 생겨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네, 그다음 계속해서 이제 3번 문제로 가서 40페이지 3번 문제는 또 표 4를 이용해서 부서별, 직위별, 연습 1, 2, 3, 4의 최대값을 표 3에 G3에서부터 J6에 표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G3에서부터 J6 범위 여기다가 부서별, 직위별, 연습 1, 2, 3, 4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맥스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이런 말이 있네요. 왜 또 배열 수식을 쓰는 겁니까? 이 영역에 가보세요. G3에서부터 J6에 왜 배열 수식으로 하라는 거죠? 조건이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나요? 먼저 부서가 관리과고 그 다음 조건 2가 뭘까요? 직위가 사원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최대값. 그러니까 무작정 모든 성적 중에 최대값 하나만 구하는 거면 일반 수식으로 하면 되죠. 간단하죠. 근데 부서가 관리과인 걸 찾아야 되고 또 직위가 사원인 사람들을 찾아내서 관리과 사원들 중 최대값이 얼마니? 이런 걸 구하려면은 이게 배열 수식으로 해야지 되는 거죠. 일반 수식은 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를 구하는 게. 배열 수식의 장점이 이런 거예요. 조건을 마음껏 줄 수 있다. 맥스 함수도 조건을 주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배열 수식을 쓰면요. 아까 sum처럼 max도 똑같아요.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계산 범위 이렇게.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뭐 또 if가 따라 붙으면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가면은 또 괄호가 열려가지고 조건에 대한 또 괄호 열려서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가야 되고 네. 똑같아요 아까랑.
그래서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이렇게 쓰고 지금은 맥스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했기 때문에 그냥 이 공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게요. 아까 썸처럼 생각하면 돼요. G3셀에 와서 는 맥스를 선택하고 조건에 대한 가로가 열려야 돼요. 맥스 지 혼자 조건을 못 주니까 썸처럼 조건에 대한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이 부서가 관리과냐 하는 거 물어볼 수 있죠. 아까처럼요. 부서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겠습니다. B14에서부터 B38까지요. 단위 범위 어떻게 할까요? 절대 참조요. 이거는 가뜩이나 양방향으로 이렇게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까지 채울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를 꼭 해야 되겠네요. 안 그러면 엉망이 되겠네요.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 안 그러면 막 밑으로 내려가고 뭐 옆으로 넘어가고 뭐 이러겠죠. 그럼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꼴는 관리과인 거 있느냐? F3을 찍어요. 단 이 F3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냅두면 될까요? 밑으로 채우기 할 때는 가만히 냅둬도 상관없어요. 밑으로만 채울 때는 아까처럼 상대 참조를 하면 되는데 옆으로까지 채우기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디 앞에 달러를 붙여야 됩니까? 네, F10을 고정시켜서 F10만 고정. 왜냐하면 밑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관리과 기획실 사무처 이렇게 내려가는데 옆으로는 같이 넘어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F가 막 G로 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F10만 고정. 네, 펑션키 4번을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F 앞에만 달러. 네, 조건 1에 대한 가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이 직위가 4원이냐 하는 걸 물어볼 겁니다. 그럼 직위에 해당하는 범위도 잡을게요. D14에서부터 D38까지요. 물론 이 범위도 절대 참조. 그 다음에 이 범위에서 이꼴는 4원인 거 있느냐? G2. G2는 또 어떻게 할까요? 얘는 어디 앞에 달러? G입니까? E입니까? 네, 이 행을 고정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이 행만 고정.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 할 때 사원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네. 하지만 옆으로 채우기 했을 때는 대리로 바뀌고 과장으로 바뀌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G는 H로 I로 넘어가야 되지만 밑으로 막 2행이 3행으로 막 바뀌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F4번 키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행만 고정. 조건 2에 대한 가로 닫고 그렇게 해서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가 어디를 잡을까요? 계산 범위는 앞에 맥스로 계산을 할 범위. 뭐의 최대값? 연습 1, 2, 3, 4 성적의 최대값을 구할 거죠? 그러면은 연습 1, 2, 3, 4 다 잡아야 돼요. 저처럼 연습 1의 첫 번째 셀을 딱 찍은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오른쪽 방향키, 아래쪽 방향키 그렇게 딱딱 눌러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셀을 찍어놓고 컨트롤 시프트를 누른 채로 오른쪽, 아래쪽 이렇게 아니면 쭉 드래그해서 잡든가. 단 이 범위도 어떻게 할까요? 절대 참조요. 이것도 막 밑으로 간다든지 옆으로 간다든지 뭐 이러면 안 되니까 F4번 눌러야 될 것 같아요. 맥스에 대한 가로를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곱하기 계산 범위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F10만 고정, 이 행만 고정 이런 것도 잘 봐야 되겠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면은 97 이렇게 나왔고 밑으로 채우고 또 선 뗐다가 옆으로도 채우고 이렇게 채우기도 해주세요. 이게 밑으로 채우고 옆으로 채우고 했는데 잘 안 나왔다. 그러면은 막 다 똑같아져 이렇게 다 잡혀 있는 가운데 위에서 바꾸시면 다 똑같아져 버립니다. 이렇게 다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실수를 막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찍어놓고 그러니까 혹시 다
다 잡아놓고 동시에 계산이 이렇게 막 들어가신 분은 그런 사람은 실행 취소하고 컨트롤 Z로 실행 취소하고 하나만 찍어놓고 편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 한 거냐면 일단 여기 조건에 대한 가로 특히 잘 열었는지도 보시고 맥스 안에서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이렇게 나온 건데 가로가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거고 F10 이행 이렇게 고정시켰고 그걸 다 잡아놓은 가운데 편집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 동시에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실수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동시에 다 똑같아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다면 실행 취소로 돌리고 컨트롤 Z로 꼭 실행 취소하고 한 개만 찍어놓고 편집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비교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 계속 이어서 4번 문제로 가서 4번은 표 2를 이용하여 항목별 가중치를 반영해서 가중치가 있네요. 표 2에 이 가중치를 반영해서 평균 점수를 I4에서부터 I38에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이런 말이 있네요. 라운드와 썸 프로덕트 함수를 사용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제가 썸 프로덕트는 설명한 적이 없죠. 그죠? 썸 프로덕트 처음 보죠. 썸 프로덕트 함수 같은 경우는 안 배웠는데 일단 그냥 프로덕트 함수는 곱하기 하는 함수예요. 가로 안에 인수들을 쫙 넣었을 때 여러 개 계속 넣을 수 있는데 여러 개를 넣었을 때 그 인수들에 대한 곱을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프로덕트 해가지고 내가 2, 3 이렇게 적었다. 그럼 곱하기가 돼서 6 결과는 6 이렇게 나오는 건데요. 근데 이 프로덕트 앞에 썸이 붙었잖아요. 프로덕트 앞에 썸이 붙었으니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곱해서 다 더한다. 단 이 썸 프로덕트는 array 1, array 2 그러니까 데이터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집합 범위를 2개 이상만 잘 잡으면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함수예요. 이게 실기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 집합 범위만 2개만 잘 잡으면 그냥 끝나요. 그리고 필기 시험에 이런 거 나온 적 있는데 필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array 1, array 2 이렇게 줬을 때 결과가 얼마가 될 것 같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쉬운데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그냥 순번이 같은 것들끼리 곱해서 합계를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첫 번째 거끼리 곱하고 그럼 얼마예요? 3이죠? 3. 네. 그 다음 두 번째 거끼리 곱하고 그럼 얼마죠? 8이죠? 그럼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얼마죠? 11. 그 결과 11이다. 네, 그거예요. 그 필기시험 이런 거 나온 적 있고요. 뭐 쉽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집합 기호로 실제로도 우리가 그 적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범위를 잡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 배열을 잡을 때. 근데 이렇게 실기 시험에서 썸 프로덕트가 나오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거는 그냥 데이터 그 집합 범위 배열 1, 2를 잘 범위를 잡아주면 끝나는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네, 해볼게요. 근데 이 문제가 좀 너무 설명이 좀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일단은 뭐 문제에서 가중치 표 2에 있는 가중치를 반영해서 평균 점수를 I14에서부터 I38에 구하라는 말밖에 없는데 가중치가 있지 않습니까? 표 위에 10%, 20%, 30%. 이 가중치하고 뭐를 지금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냐면 이거 점수. 그죠? 그러니까 가중치를 이 점수에 반영시켜라. 썸 프로덕트로 반영시켜서 계산을 해줘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그럼 평균 점수를 바로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이 사람의 평균 점수를 썸 프로덕트로 구할 거고 썸 프로덕트는 일반 수식이지 배열 수식이 아닙니다. 얘는. 문제에서도 배열 수식이다 이런 말 없어요. 그죠? 그냥
위에 문제들처럼 뭐 배열 수식이다 이런 말이 있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주로 작성하는 거지만 일반 수식은 보통 그런 말이 없으면 배열 수식이라는 말이 없으면 보통 일반 수식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는 sum product 불러볼게요. sum product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부를게요. Shift F3. 아까 제가 배열 수식은 마법사를 전혀 안 썼죠. 네, 왜냐하면 괄호가 너무 많이 열려서 마법사를 쓰면 불편해요. 마법사를 써서 해도 되지만 배열 수식도 마무리할 때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근데 괄호가 너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마법사를 쓰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제가 안 썼는데 일반 수식에서는 잘 모르는 함수가 나왔다 싶으면 마법사를 바로 쓰세요. 편하니까. 그리고 array1은 가중치의 범위를 잡겠습니다. 저처럼 C10에서부터 F10 범위를 이렇게 잡아보세요. 단위 범위는 어떻게 할까요? 절대 참조. 밑으로 채우게 할 건데 또 같이 내려가고 막 그러면 안 되겠죠? 생각하셔야 돼요. F4번. 절대 참조하고 array2는 연습 1, 2, 3, 4 성적 이렇게 잡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array1은 이렇게, array2는 이렇게. array2는 그냥 상대 참조. 여기는. 왜냐하면 밑으로 갈 때 바뀌어야 되니까. 다음 사람의 성적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 거끼리 곱하고 두 번째 거끼리 곱하고 뭐 세 번째 거끼리 곱하고 이렇게 해서 다 더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80 이렇게 나왔습니까?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잘 나오는데요. 문제에서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해라. 라운드 함수가 뭐 하는 함수예요? 라운드 업, 라운드 다운, 트렁크 뭐 하는 함수였죠? 반올림, 올림, 내림, 버림 말죠? 라운드. 라운드로 첫째 자리 근데 이게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는 거 좀 문제를 바꿀게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하지 말고요.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문제를 바꿔주세요. 왜냐면 지금 첫째 자리까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미 표가 안 날 것 같아서 문제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바꿀게요. 그럼 만약에 84.9가 나왔다. 그럼 결과가 85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문제를 이렇게 바꿀게요. 그러니까 정수로 딱 떨어질 수 있도록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그렇게 라운드로 반올림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라운드 함수는 저번에 우리 써본 적 있잖아요. 반올림 하려는 실수, 그 다음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렇게 쓰는 함수였는데 지금 썸 프로덕트로 구한 값을 이 80 뭐 이렇게 나오는 이 값을 이제는 반올림 하려는 수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썸 프로덕트로 구해놓은 이 값이 반올림 하려는 수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니면 헷갈리면 저 잘라내기 할게요. 는 빼고 이렇게 더블 클릭 들어가서 는 빼고 블럭 지정 해가지고 컨트롤 X 잘라내기. 그 다음에 라운드 쓸게요. 라운드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넘버는 반올림 하려는 실수입니다. 반올림 하려는 수는 방금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넣기.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 다음 넘버 디지 소수점 아래 자릿수 소수점 이하 자릿수는 얼마로 해야 될까요? 네. 이게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다고 막 1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1을 넣어보면은 결과 안 바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산을 마치고 나타낼 자릿수거든요. 반올림 계산을 딱 마치고 나타낼 자릿수이기 때문에 1을 쓰면 한 자리 남겨 해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확인해보면 뭐 결과 변화 없잖아요. 이렇게. 그죠? 근데 우리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면 0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계산 마치고 반올림 계산 마치고 한 자리도 남기지 않도록 소수점 이하 자릿수를 빵으로 하면은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85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0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올림하려는 수, 소수점 이하 자릿수. 계속해서 뒤에 41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열 실전 2 시트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또 나오는데요. 배열 실전 2 시트로 가볼게요. 1번 문제가 보니까 표 5를 이용해서 제작 기준별 방영 일수가 10 이상인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의 합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작 기준은 제작 방법의 왼쪽에 두 문자로 계산을 하고 if, left, sum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이 함수들 다 포함돼야 돼요. 왜 배열 수식을 또 쓰라고 하는 건지 한번 B3에서부터 B5 영역에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그 위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표 1에 왜 B3에서부터 B5에는 왜 배열 수식을 쓰는 겁니까? 그냥 합계가 아니라 또 보니까 조건이 있죠? 조건이 보니까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조건이 제작 기준별로. 제작 기준은 제작 방법의 왼쪽에 두 문자 밑에 그 A15에서부터 또 A 그 28 영역에 제작 방법의 왼쪽에 두 문자를 추출을 해서 레프트로 아마 추출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레프트로 추출해서 전산이, 본분이, 외준이 이게 조건이고 그 다음 조건이 또 있네요. 방영일수가 10 이상 하는 것도 조건 2라고 볼 수 있어요. 방영일수가 10 이상이니 해서 그 조건 1, 2 만족하는 프로그램들의 제작 비용의 합계를 구해 라고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누구나 어려워할 만한 문제입니다. 시험에서도 누구나 어려워하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공식을 기억하면은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고 풀 수 있어요. 네. 어렵지만 이 공식을 쓸 거예요. 아까 우리 이 공식 써봤죠? sum과 if를 사용한 조건 두 개일 때 공식. 이 공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해볼게요. B3셀에 와서 는 sum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if가 따라 붙어야 합니다. if 선택하고 조건이 하나면 바로 조건이 나오겠지만 조건이 지금 두 개였죠. 그래서 if도 조건 두 개는 못 주기 때문에 아까 핑크색 가로, 분홍색 가로가 이렇게 열려야 된다. 조건에 대한 가로가 또 열려서 조건 1이 이제 제작 기준별로 하는 건데 제작 방법의 왼쪽에 두 문자를 추출해서 그 값이 뭐 전사냐, 본부냐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해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하려면 여기서 left도 필요하겠네요. 조건 1에서 이제 left까지 나옵니다. left도 선택. 그럼 left에 대한 갈색 가로까지 열렸습니까? 네. 가로를 잘 봐야 됩니다. 지금 되게 헷갈리거든요. 가로가 많이 열려서. 그럼 left에 대한 갈색 가로가 열렸으면 텍스트, 추출할 텍스트는 일단 제작 방법 A15에서부터 A28을 잡겠습니다. 이 범위 어떻게 할까요? 네, F4번 절대 참조해야 되겠네요.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안 되니까요. 이게 일반 수식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레프트가 동시에 막 저렇게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근데 우리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작성할 거기 때문에 동시에 배열 범위에 두 글자씩 추출해서 동시에 비교 가능합니다. 이건 배열 수식이니까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일반 수식은 바로 에러가 뜨겠죠.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 컴마 넘버 캐릭터스 몇 글자만큼 가져올까요? 두 글자만큼 가져와. 2. 왼쪽에서 두 글자만큼 가져와. 2 해서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갈색 가로 닫혀야 되고 그 값이 이꼴 뭐인 거? 옆에 있는 전사 A3, A3을 찍어요. 얘는 상대 참조로 냅둘 거예요. 밑으로 본부로 외주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조건 1이 끝났네요. 조건 1에 대한 가로를 여기서 닫아주세요. 가로 닫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방영일수가 10 이상이니 하는 걸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방영일수에 해당하는 범위를 잡을게요. 이 15에서부터 이 28까지. 물론 이 범위도 어떻게? 절대참조. F4번. 네, 절대참조하고 크거나 같니? 10. 조건 2에 대한 가로 닫고. 이렇게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나오고 if가 없는 배열 수식은 곱하기 이후에 대응되는 위치 계산 범위 나오고 그런 것도 잘 구분해서 쓰세요.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은 컴마 이후에 value if true일 때 계산 범위가 나오죠. 네. if 없을 때는 컴마가 안 나옵니다. if 없는 배열 수식은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옵니다. 그걸 잘 구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럼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어디에 잡을까요? 제작 비용의 합계를 구할 거죠. 앞에 썸으로 합계를 구할 범위는 제작 비용의 범위 이렇게 H15에서부터 H28까지. 물론 이 범위도 절대참조 F4번 눌러서 이렇게 해서 if에 대한 가로와 썸에 대한 가로까지 잘 가로도 잘 마무리를 해주세요. 검정색 가로가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무리는 컨트롤 쉬프트 엔터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어려운데 어렵긴 어렵지만 충분히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들. 네, 잘 되시죠, 여러분? 아무튼 안 나온 사람은 여기에 그 if의 가로 안에서 가로를 잘 봐야 돼요. 가로가 되게 많이 열렸거든요. 조건에 대한 가로가 이렇게 열려가지고 조건 1 할 때 또 그 레프트에 대한 가로까지 있거든요. 갈색 조건 1에서 갈색 가로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컴마 두 글자만큼 가져와 이렇게 가로 닫고 네. 또 조건 2 이렇게 그리고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괄호를 잘 확인해 보세요. 안 나온 사람은. 네, 계속 이어서 이번에는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같은 경우는 또 프로5를 이용해서 총 광고 시간이 800초 이상인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의 평균을 계산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dAverage와 dCountA와 dSum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써라 이렇게 나왔네요. 이거는요 배열 수식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일반 수식이고 저번 시간에 우리 dSum, dAverage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이게 무슨 함수였죠? 데이터베이스 함수. 표일 때 쓸 수 있는 D가 데이터베이스가 표라고 했죠. 표에서 조건은 고급 필터처럼 따로 시트에 작성해서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 특정 필드 값을 계산해 주는 함수들이 있었죠. 그게 데이터베이스 함수죠. 지난 시간에 뭐 dsum, 뭐 dmax, dget 뭐 이런 함수들 다 써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총 광고 시간이 800초 이상인 프로그램의 제작 비용의 평균을 구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떤 함수를 써야 되겠습니까? 평균이니까. 네, dAverage를 써야겠죠, 당연히. 네, dAverage 쓸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특징이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함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필드 조건 이런 식으로 조건은 고급 필터처럼 작성한다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사용법이 다 똑같았죠. dsum이든 뭐 dget이든 조건을 먼저 적어야 돼요. 문제에서 조건을 F2에서부터 F4 영역에 작성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영역 안에만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조건이 총 광고 시간이 800초 이상인 그게 조건인데 총 광고 시간은 광고 시간 초 곱하기 방영일수로 계산이라고 해놨습니다.
밑에 표 5에 광고 시간 곱하기 방영일수를 했을 때 그 값이 800조 이상이냐고 물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수식으로 작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건을. 그러면 여기 F2에다가 뭐라고 작성을 하시겠습니까? 먼저. 고급 필터하고 조건 주는 방식이 똑같았죠. 예, 수식으로 해가지고 얘 곱하기 얘가 800초 이상이니? 라고 조건을 주려면 뭐라고 적을까요? 여기다가. 조건이라고 적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항상 고급 필터도 그렇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도 그렇고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때는 필드명을 쓰지 않는다. 네, 우리 는으로 시작하는 수식으로 조건을 작성할 때는 사용하고 있는 필드명은 제외하고 다른 이름으로 작성한다. 제가 할 말이 없으면 뭐 지금처럼 조건이라고 하시오. 뭐 그런 말 했었죠. 그럼 이제 여기 하여튼 뭐 광고 시간 적고 막 방영일수 적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필드명을 쓰면은 안 되고 예, 다른 이름으로 여기 없는 이름만 쓰면 돼요. 여기 있지 않은 이름만 저점 조건이라고 하시면 좋고요. 그럼 는 해가지고 이제 수식으로 계산할 건데 광고 시간의 제일 첫 번째 셀을 찍을게요. 는 이후에 광고 시간의 제일 첫 번째 셀. 그다음 곱하기 또 방영일수의 제일 첫 번째 셀. 얘는 배열 수식이 아니거든요. 배열 수식 같으면 아까처럼 뭐 배열 범위 쭉 잡고 뭐 곱하기 또 다른 배열 범위 쭉 잡고 해가지고 막 동시에 막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동시에 비교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 수식은 당연히 이런 짓을 하면은 당연히 계산이 안 나오고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네, 계산 자체를 못 해요. 일반 수식은. 네, 그러니까 배열 수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하나씩만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나 고급 필터는 D열을 고정시키는 거 이걸 물론 해도 되지만 열 고정은 굳이 안 해도 그 필드 내에서만 상대 참조하기 때문에 필드 단위로만 계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D 앞에 달러 붙인다고 잘못된 거 아니지만 열 고정 안 해도 그 밑으로만 내려가게 돼 있어요. 다른 필드로 안 넘어가요. 네. 그다음 곱하기 또 방어일수의 제일 첫 번째 셀 25를 찍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뭐 이 열을 고정시켜도 말리지 않겠지만 잘하시는 거지만 열 고정 안 해도 필드 단위로만 계산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필드 내에서만 상대 참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거나 같니 800 이렇게 해서 엔터 해 보시면은 지금 뭐 결과가 뭐 펄스가 나왔습니까? 네. 근데 뭐 트루가 나왔든 펄스가 나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적었기 때문에 조건을 이런 식으로 뭐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수식이 이 계산식이 참이 되는 걸 찾는 이 수식의 결과값이 true인 걸 찾는 그런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필드명을 안 적었기 때문에 이 수식의 결과가 참이 나오는 걸 찾아라. 그런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필드명을 적으시면은 여기에 광고 시간 뭐 이렇게 적으면 광고 시간 중에서 펄스인 거 찾아. 광고 시간 중에 펄스인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못 찾는 결과 발생하지만 필드명을 안 썼기 때문에 이 수식의 결과가 참이 나오는 걸 찾아라.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네, 하여튼 조건 이렇게 쓸 거고 그 옆에 가서 이제 d-average 함수를 불러볼게요. G3셀에 와서 는 d-average d-average를 선택한 다음 함수 마법사를 부르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표입니다. 표 전체. 그러니까 밑에 표를 이렇게 표를 잡을게요. 뭐 이렇게 잡든 뭐 이렇게 잡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근데 마지막 필드 두 개는 뭐 값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네요. 데이터베이스는 표. 그다음 필드. 필드는 뭘까요? 에버리지로 D 뒤에 붙어 있는 함수로 계산할 그 필드. 열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나 열 레이블입니다. 라고 하잖아요. 에버리지로 뭐의 평균을 구할 겁니까? 네, 제작 비용. 열 레이블을 찍어 주시면 돼요. 네, 저처럼 필드는 제작 비용 열 레이블.
뭐 1, 2, 3, 4, 5, 6, 7 뭐 이렇게 8 세알려 가지고 8번 그렇게 넣을 수도 있겠지만 열 번호로 넣어도 되지만 세알리기 귀찮으니까 열 레이블을 찍었고 그다음 크라이테리아 조건이 있는 범위 우리가 적어준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크라이테리아는 이렇게 네 확인해 보세요. 결과 잘 나오는지 확인했을 때 이렇게 나왔습니까? 안 나온 사람은 D 에버리지로 이렇게 네, 데이터베이스 그다음 필드 조건 이런 식으로 네, 잘 잡았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보세요. 그다음 3번 문제로 또 넘어가서 41페이지 3번 문제는 또 표 5를 이용해서 책임자가 김정식인 프로그램에서 가제 코드별로 두 번째로 긴 광고 시간을 계산하여 표 3에 B9에서부터 B11 영역에 표시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에 라지와 라이트 함수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다 라고 해놨네요. 라지 함수는 왜 쓰는 거죠? 라지, 스몰 이런 함수들 배웠죠? 라지 함수를 여기서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두 번째로 긴 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라지 함수를 쓰는데 근데 라지와 라이트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배열 수식을 쓰는 이유가 뭐죠? 역시 그냥 무작정 두 번째로 긴 광고 시간 찾는 거면 일반 라지로 하면 되지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나요? 먼저 첫 번째로 책임자가 김정식이냐. 김정식 책임자인 것 중에서 또 조건 2가 있네요. 두 번째 조건이 가제 코드별로. 문제에서도 적혀 있는데 가제 코드는 가제 C15에서부터 C28의 마지막 세 문자로 계산. 여기 가제의 마지막 세 문자를 추출을 해서 그게 뭐니냐 이런 게 조건이죠. 또 아까는 left를 썼지만 right를 써야 되겠죠. 문제에서도 쓰라고 했고요. right로 세 글자를 추출을 해야 됩니다. 라지를 사용한 배열 수식은 좀 약간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아까 뭐 sum이나 max나 비슷하긴 하지만 라지는 원래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데이터 집합에서 k 번째로 큰 값을 구하는 함수지 않습니까? 라지가. 그래서 아까 우리 썼던 max 이 공식하고 똑같이 가다가 똑같이 이렇게 조건 1 곱하기 조건 2 계산 범위까지 똑같이 가다가 뒤에 k 값을 하나 더 넣어 주셔야 돼요. 얘는 계산 범위가 데이터 집합 범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k 값을 뒤에 하나 더 적어준다. 아까 sum하고 max하고 똑같이 하다가 계산 범위 이후에 컴마 k. 근데 k는 지금 얼마가 될까요? 현재는 얼마? k가 얼마? 2죠.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현재는 k 값이 2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공식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또 라지 함수를 써야겠죠? 여기 B9셀에 와서 는 라지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 조건에 대한 가로가 열려야 되겠어요. 녹색 가로 이렇게 열고 조건 1이 책임자가 김정식이냐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누구나 어려워해요. 진짜로 잘 아는 사람도. 책임자가 김정식이냐 하는 거 물어볼 수 있죠. 네. 책임자의 범위 잡고 B15에서부터 B28 범위를 잡고 F4번 절대 참조도 해야 되겠고 안 그래도 복잡하니까 미리미리 생각하세요.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죠. 그죠? 절대 참조하시고 이 범위에서 이꼴 김정식 쌍따옴표 안에 김정식 조건 1에 대한 가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조건 2에 대한 가로 열고 두 번째 조건은 가제 코드별로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네, 라이트 가제에서 라이트로 세 글자 추출을 해야 되니까 라이트를 쓸게요. 라이트를 선택한 다음에 괄호 열리면 가제 텍스트는 가제의 범위를 쭉 잡아야 되겠어요. 배열 수식이니까 가제를 쭉 다 잡아주시면 돼요. C15에서부터 C28. 물론 이 범위 어떻게? 절대 참조. F4번. 절대 참조하고 컴마 찍고 넘버 캐릭터스 몇 글자만큼 가져올까요? 세 글자만큼 3 해서 라이트에 대한 가로 핑크색 가로 닫고 그 값이 이꼴 뭐인 거? 옆에 있는 A9 A9를 찍고 조건 2에 대한 가로 닫아요. 여기가 지금 되게 비좁죠? 불편하죠? 위로 가서 하세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빈 수식은 위에서 하는 게 편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세요. 조건 1 곱하기 조건 2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가로는 잘 맞는지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if가 동반됐으면 라지 뒤에 if가 동반된 배열 수식이면은 컴마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if가 없는 배열 수식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요?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가 나와요. 네, 그럼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는 어디를 잡을까요? 광고 시간이죠. 앞에 라지로 두 번째로 큰 광고 시간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곱하기 이후에 광고 시간의 범위를 잡아주시면 돼요. 단 아직 안 끝났어요. D15에서부터 D28도 절대 참조도 하시면서 F4번 절대 참조도 하면서 뭐가 남았습니까? 뒤에. 네, 이게 지금 어레이로 네, 데이터 집합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컴마 얼마? 컴마 2요. K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큰 값을 구해라. 그래서 컴마 찍고 K는 2로 이렇게 해서 라지에 대한 가로를 잘 닫고 마무리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 혹시 안 나온 사람은요 잘 봐야 되는데 여기에 조건 1 할 때 가로 잘 열고 했는지 녹색 가로 잘 열고 했는지 조건 2에서 또 라이트에 대한 가로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라이트에 대한 또 핑크색 가로도 잘 열리고 닫혔는지 컴마 세 글자만큼 가져와 해가지고 잘 닫혔는지 그 다음에 곱하기 이후에 계산 범위 계산 범위는 광고 시간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값을 가져와 K 값 2 이렇게 잘 넣었는지 그렇게 마무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잘 됐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키보드를 바꾸든가 해야지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저는 또 그런데 여러분 잘 나오죠? 네, 이렇게 70 이렇게 나왔네요. 그다음 4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밑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총 광고 수익을 계산하여 표 5에서 총 광고 수익을 계산하여 또 표시하라고 했는데 광고 시간에 따른 광고 비용은 표 4를 참조한다라고 돼 있고 총 광고 수익은 제작 방법의 왼쪽에 두 문자가 외주이면 광고 비용 곱하기 MH로 계산하고 이게 조건이네요. 제작 방법의 왼쪽에 두 문자가 외주이면 광고 비용 곱하기 MH로 계산하고 그 외에는 광고 비용 곱하기 MH 곱하기 1.25로 계산한다. if와 left와 h 룩업을 써라. 이거 배열 수식이란 말 없네요. 그죠? 배열 수식이 아니고요. 이거는 일반 수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함수를 제일 먼저 써야 될까요? 이 세 개의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를 가장 먼저 쓸까요? if죠. 왠지 아시겠죠? 조건을 만족하면 기면 이렇게 계산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해. 항상 기면 어떻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 할 때는 if가 앞에 나옵니다. 네. if를 쓸게요. 총 광고 수익을 구하는 표의 총 광고 수익을 구하는 I15셀에 와서는 if를 선택하시고 함수 마법사도 불러볼게요. 로지컬 테스트 조건이 방금 뭐라고요? 네, 제작 방법의 왼쪽에 두 문자가 외주이면 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레프트를 써야겠죠. 레프트 괄호 열고 얘는 배열 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막 제작 방법 다 잡으면 또 오류가 발생하겠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로 작성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셀 하나만 찍어야 되고요. 첫 번째 이 레코드의 제작 방법 찍고 A15 컴마 두 글자만큼 가져와. 그렇게 해서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고 그 값이 이꼴 외주 쌍따옴표 안에 외주 이게 조건. 그래서 이제 value if true면 외주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광고 비용 곱하기 MH 하고 그렇지 않으면 value if false면 광고 비용 곱하기 MH 곱하기 1.25로 한다. 어때요? 중복되는 게 광고 비용 곱하기 MH죠. 그래서 요거 하나를 잘 구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곱하기 1.25는 그대로 적어주는 식으로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만 잘 구하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광고 비용 곱하기 MH만.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value if true일 때 광고 비용 곱하기 MH 할 건데 어때요? MH는 보이거든요. MH는 보이는데 광고 비용은 안 보이는데 광고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네, 문제에서도 표 4를 참조해서 광고 비용, 광고 시간에 따른 광고 비용을 뭐 가져와라 했는데요. 그럼 어떤 함수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hlookup 필요하다는 거 딱 표만 봐도 알죠, 이제. 네, 문제에도 적혀 있고 hlookup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value if true 쪽에서 광고 비용을 가져오기 위해서 hlookup을 쓸게요. hlookup 괄호 열고 오타 안 넣도록 주의하시고 네, 가로를 열었으면 가로 꼭 열어주시고 hlookup의 가로 안으로 들어갈게요. 여기 찍어서 그럼 hlookup으로 넘어왔습니까? 다시 나중에 if로 돌아갈 예정이거든요. 앞에 if 찍어서 if 찍어보세요. 여기 찍어보세요. 그러면 다시 if로 넘어오잖아요. 네, 일단 hlookup으로 다시 갈게요. hlookup 가로 안에 찍고 그 hlookup에서 lookup value 첫 행에서 찾으려는 값입니다. 뭘 찾아야 됩니까? 네, 표의 첫 행에는 광고 시간이 있으니 이 첫 번째 이 레코드의 광고 시간이 바로 lookup value가 되겠죠? 네, 이제 아시죠? lookup value는 바로 D15입니다. 그 다음 테이블 어레이. 테이블 어레이는 데이터 검색하고 추출할 표고 네, 표는 위에 있는 표를 이렇게 다 잡던 뭐 이런 필드명은 뭐 제외하고 데이터 범위만 이렇게 잡던 절대 참조를 꼭 해주세요. F4번. 그 다음 로우 인덱스 넘버. 값을 추출할 행 번호. 값을 추출할 행 번호는 몇 번으로 할까요? 네, 표의 첫 행의 값이 1번인데 우리는 1번, 2번 중에서 광고 비용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2번 해야 되겠네요. 그죠? 두 번째 행에 있는 값을 가져와 광고 비용 찾아와 2번. 그 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 찾는 방법. 정확하게 찾을까요? 비슷하게 찾을까요? 네, 이거는 정확하게 찾을 거면 펄스나 0을 쓰고 비슷하게 찾을 거면 true 또는 1로 아니면 비슷하게 찾는 건 생략도 가능한데 물론 이 30이 표의 첫 행에서 딱 보면 딱 맞는 게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밑으로 채우기 할 거죠. 밑으로 채우기 하면은 내려오면 45, 뭐 70, 60,
아, 60 있네요. 70 이런 거. 그러니까 광고 시간이 딱 맞는 게 표의 첫 행에 없는 거 많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하게 찾아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찾으면 이런 애들은 못 찾아서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찾을 때는 true 또는 1로 넣어주시거나 생략도 가능해요. 네, 적기 싫으면 안 적어도 돼요. 네, 그래서 아직 안 끝났는데요. 지금 확인 눌린 사람은 다시 이게 확인 눌리면 안 되는 상황인데 if로 와야 되는데 혹시 확인 눌린 사람은 실수로 확인 눌린 사람은 뭐라 하면 yes 하고 끄지 말고 yes 하고 다시 마법사를 부르면 돼요. 네, 그럼 다시 살아나고요. 지금 hlookup에 있는 분은 if로 오세요. 앞에 if를 찍어서. 이제 이게 지금 30만 원 나온 게 이게 뭡니까? 뭘 구한 겁니까? 광고 비용 구한 거죠? 그럼 뒤에 곱하기 뭐가 필요합니까? MH를 해야겠죠? 좁으면 이거 눌러서 하세요. 이거 눌러서 뒤에 곱하기 입력하고 MH를 찍어주세요. 네, G15를 찍었고 네, 하여튼 곱하기 G15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시 펼쳐서 창을 펼쳐서 이걸 복사할게요. 얘를 복사할게요. 네, 창을 펼친 사람도 이렇게 쭉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복사. 네, 쭉 이렇게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C. 이게 왜 지금 복사를 하냐면 밑에 지금 똑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광고 비용 곱하기 MH가 지금 거의 끝났어요. 이거 복사해서 펼쳐서 밑에 붙여넣기 할 거예요. 밑에 와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곱하기 얼마? 1.25만 적어주시면 끝납니다. 네, 다 됐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네, 뒤에 곱하기 1.25를 적어주면 외주일 때는 광고 비용 곱하기 MH로 외주가 아니면 곱하기 뭐 또 광고 비용 곱하기 MH 곱하기 1.25로 이렇게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네, 다 됐으면 네, 확인하고 밑으로 채우기도 해보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